반도체 대장주들의 기술적 반등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급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뉴파워 플라즈마 정확히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11%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흥하해오는 오늘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16.97%까지 17%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갔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종목들이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대응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런 타이밍들 잡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어제 우리의 대장주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확히 30분 봉상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 놓으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적으로 장 시작하면서 일시적인 눌림목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20선에 대한 정확히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단기적인 변동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도 이런 식의 상승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어제 종목 잠깐 확인을 해보면 뉴파워 플라즈마였죠. 정확히 동일한 패턴이었어요. 30분 봉상 120선,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고,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보합권에서 그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1.16%까지 거의 12%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이 부분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어제 영상 짧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바로 어제 영상이었었죠. 21시간 전 영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진행 영상들 보여드리는 이유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떤 대응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는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죠. 당연히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급등하는 케이스들도 존재를 하고 일시적으로 자리가 잡히면서 수급이 포착이 되고 급등하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을 했을 때는 그날의 시장 상황, 섹터, 그리고 수급, 차트 움직임 어땠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 케이스들도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복습, 그리고 복기를 하셔야 여러분들께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익히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찾아보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된 패턴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저는 제 관점 그리고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돌파하는 이 타이밍에 일단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상황에서 전형적인 대시세 패턴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적을 통해서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을 모두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극도의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타이밍이 잡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파워 플라즈마 단기적으로는 라운드표 가격이죠. 10,000원 구간대에서 15,000원 구간대, 길게 중기 1차 목표 가로는 11,000원 구간대에서 12,000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짧게 대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30분봉사 120선, 20선이 안착을 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바로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돌파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봉상으로도 분봉상으로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의 급등이 나왔습니까? 흥하해운이었었죠. 제가 이 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는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9% 이상의 갭이 뜨면 쫓아 올라갈 필요 없다. 어차피 타이밍 다시 준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어제 타이밍을 준 이후에 오늘도 타이밍을 주고,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정확히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16.97%까지 거의 17%가량의 상승이 만들어지고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그대로 돌파를 했죠. 이 부분은 제가 짧게 딱 5초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바로 이 거래일 전 영상이죠.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1950원 라인대에서 2000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000원 돌파하면서 2130원까지 안정적인 대응 충분히 가능했겠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마지막 종목이었었죠.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추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만들어졌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30분 봉상 이 60선, 녹색선에 대한 지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 대응, 추적 관찰하시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나 PSK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분봉상 자리가 잡혀가고 있어요.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전일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대응 타이밍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K 이터닉스도 마찬가지죠. 어제의 상승 그리고 타이밍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30분 봉상 20선이 안착시키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지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65,500원까지 상승을 보여줬죠. 이미 제가 목표가로 6만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제가 3거래일 전에 이렇게 대응 방법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짧게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추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대가 되겠죠. 58,000원 구간대에서 6만원 라인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안정적으로 돌파를 한 거죠.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어떤 겁니까?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3가지 종목, 그 종목들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클로봇입니다. 장 후반부터 지금 로봇 관련 섹터 종목들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죠. 아직까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18% 수준에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재료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이 집중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섹터라는 부분,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상승분을 제외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 부분이었어요.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조직 신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한마디로 다시 한번 삼성전자로부터 로봇 이슈가 만들어진 거죠. 일전에 로봇 섹터를 주도를 했었던 삼성전자 어떤 게 있었어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인수와 함께 미친 듯한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또다시 그런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트리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로봇 사업 조직의 신설 어떤 거예요? 바로 DS 부분 반도체 그리고 DX 부분이죠. 모바일 가전에 대한 부분인데 성과급으로 상당히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었죠. 그러면서 이 DX 부분 아래 RX 사업 추진실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개발한 한국 최초의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이 바로 휴보였죠. 그리고 이번에 사업 추진실 신설과 함께 로봇 분야의 인수합병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 가능성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삼성전자에서는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오랜만에 수급이 집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 거점을 구미 1사업장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삼성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로봇 동맹, 삼성전자의 로봇 자회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로템이 함께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 이 로봇계를 하반기 군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000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두 회사가 개발한 전투용 로봇계를 하반기 실전 배치를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세종공장에서 로봇계를 제작을 하면 방산기업인 현대로템이 총기류 그리고 군용 센서, 원격 조정 장비, 군 통신 체계를 장착하는 방식이에요. 일단 이 로봇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이 떠오르죠. 그리고 그 스팟의 유통을 클로봇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그리고 그 이후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면 SPG 등의 로봇 관절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 그리고 다리 모듈 등의 부품을 이미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SPG의 주가가 먼저 출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로봇계 같은 경우에는 군병력 급감 속에서 경계 그리고 수색, 대테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먼저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미 AI 로봇 융합 산업 현장 안전점검 MOU를 A-Pro와 체결을 하면서 A-Pro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어떤 걸 통해서 해요? 바로 스팟을 통해서 하는 거죠. 사족보행 로봇 스팟 하드웨어 공급 그리고 신속한 유지 보수를 담당을 하면서 군 관련된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거기에 납품을 하는 SPG가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민간 그리고 이런 산업 현장 쪽에서는 팟이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을 인수를 하면서 물류 쪽까지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최근 리스크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은 이 유증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날짜가 좀 남았죠. 다음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대응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사이에 한 5%가량 더 상승을 보여줬죠. 그렇다면 이번 로봇 섹터의 상승, 그리고 원래부터
지난해 대장주격의 움직임을 가져갔었던 클로봇, 이번 추세에서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신규 대응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죠. 최근의 수급들의 집중, 그리고 섹터의 순환매, 이런 식의 기술적 반등, 거기에 엄청나게 확대된 변동성까지 시장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대응 방법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기 매매 핵심 전략을 전자책으로 정리를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정도가 되는 실전 매매 매뉴얼인데, 특히 제가 영상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패턴들 있죠. 이런 패턴들을 몇 가지를 정리해놨고, 추세 대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섹터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대응 타이밍들, 거기에 어떤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말씀드린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탈을 할 때는 또 볼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항상 영상으로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미라클의 친절한 주식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고, 이 이북 하나면 단순한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 바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은 늦어져서 이제는 7월 셋째 주 주말 정도에 완본이 나올 예정인데, 지금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딱 선착순 500분 먼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책을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제 영상을 봤는데 타이밍 잡기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급등주 매매 전략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해요. 영상 하단 댓글창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500분 먼저 우선적으로 배포를 해드릴 거고,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종목명들 체크를 해주시고, 체크란의 이북 쪽에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상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클로봇이었죠. 그 사이에도 조금 더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의 25%까지 상승을 보여줬네요.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죠. 일단 아직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쫓아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 원하는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바로 이때 고점 라인,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매물 구간을 만들었었던 이 라인대가 되겠죠. 이 구간이 어디예요? 24,500원에서 25,000원 라인대,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이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대로 따라 올라간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수익권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손익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응하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구간 그대로 이탈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는다면 지금 보시면 정확히 21선에 대한 매물대, 이 구간 저항을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실시간으로 이 구간에 대한 돌파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응 타이밍, 이 구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8,000원 구간대에서 29,000원 라인대, 길게는 라운드픽 가격이죠. 3만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규 대응 타이밍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는 타이밍, 거기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추세가 이렇게 단기적인 추세 30분봉상 5선에 대한 이탈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렇다면 어차피 제가 소통방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안정적인 손익비가 나오는 구간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판단들, 이 구간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추세를 타고 가는 건지,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시장 상황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 섹터의 움직임들, 수급 상황들,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이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제가 어차피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매수 정확한 타이밍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목표가에 도달할 때 단기적인 목표가와 이렇게 길게 보는 중기적인 목표가,
여기에서 어떤 식의 대응, 어떤 식의 비중 조절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적을 부르는 투자 여기에서 2,800분이 계시죠. 중요한 시황들 어떤 식으로 우리는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종목들까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죠. 어제도 제가 삼성전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소통방에서는 이틀 전부터 정확히 반등 타이밍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소통방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들, 시장 상황, 섹터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종목의 중요한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까지 대응에 참고를 하신다면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영상 하나 댓글창 보시면 고정 댓글이 있어요. 그 아래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버과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체크는 해 놓으셔야겠죠. 그런데 지금 로봇 섹터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추세 다 이탈한 상황에서 재료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급을 동반한 상승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 소화 과정이 한 번씩 꼭 필요합니다. 그럼 물량 소화 과정이 있어야 중요한 라인대들을 돌파를 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 하락 동안에 매물대들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죠. 이런 매물을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도 대부분 이렇게 윗꼬리 다는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물량을 소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지금 이 구간 21선 라인대가 되겠죠. 45만 5천 원 구간대에서 46만 원 라인대, 길게는 라운드피어 가격이죠. 50만 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살짝 이격이 있습니다. 동일해요. 이때 고점 라인대 그리고 20선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한번 만들어지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타이밍이 잡힌다. 그러면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PG까지는 같이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뉴스에서 이 부품을 공급하는 게 바로 SPG예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지금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21선을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죠. 돌파한 이후에 지금 지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78,000원 라인대에서 8만원 구간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동일해요. 이 구간입니다. 이때 고점 라인대예요. 이 7만원 구간대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가능합니다. 따라 올라갈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액추에이터 대장주죠. 로보티즈까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로보스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오늘 저점이 최근래 최저점이에요. 그 말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일시적인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노릴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이런 윗꼬리 패턴들을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21만원 구간대에서 22만원 라인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30분 봉상 검정선이에요. 120선에 대한 지지 상승에 대한 수급 포착이 됐을 때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종목은 바로 KC텍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 구간인 상황에서 이 물량 소화 과정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미 그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C텍, 이 CMP 기술로 일본 독점 반도체 핵심 소재 국산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보자면 이 CMP 기술을 필더 필름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패키징의 고도화로 인한 미세 공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어디에 적용하냐? 지금 이 빌더 필름 기반 CMP 기술, 여러분들이 아시는 FCBGA 그리고 인터포저, 거기에 TGV, 이건 어디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유리기판 쪽으로도 연결이 되죠. 인터포저는 당연히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유리 인터포저로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전자 쪽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PLP, 거기에 고주파 패키지 플랫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비 증설에 따른 CMP 장비 그리고 세정 장비 공급 확대로 인해서 그대로 수혜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요. 1분기만 하더라도 미친 듯한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2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은 162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66억 원까지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연도별로 보면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58억 원에서 1462억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902억 원에서 2000억 원대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표로 보자면 지난해 2025년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3,8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600억 원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올해부터가 본격적인 성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2027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8,7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2,000억 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해도 잘 나오긴 했지만 내년만 하더라도 지난해 대비 3배가량, 3배 이상의 성장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사의 안정성도 두드러지죠. 부채 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이 13%예요. 빚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5,200%가 넘어가죠.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4조 수준 돼야 적정 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2조예요. 아직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이 2배가량은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실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 추세 이탈하지 않으면서 종가상으로는 5주선, 그리고 일시적인 변동성이 만들어졌을 때는 10주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오늘 보시면 모든 이평선들을 다시 한번 돌파를 시키면서 정확히 타이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분봉상으로도 마찬가지 120선 돌파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K시텍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10만 8천 원 구간대에서 11만 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2만 원 라인대에서 신고가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30분봉상 20선에 대한 살짝 이격이 있긴 해요.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반대로 이탈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일봉상으로는 21선 라인대에 대한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대응 타이밍을 다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하는 건지 이 구간에서 상승의 수급이 들어오는 건지,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시장,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부분들은 다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가지 않는 케이스가 있고, 시장이 좋지 않아도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급이라든지 차트의 움직임이라든지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화가 또다시 존재를 하죠. 그리고 개별적인 차트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방향성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런 판단들 개인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판단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 타이밍이 잡혔을 때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대로 참고를 하시면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상 하나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장비 쪽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거 저스템이죠. 정확히 121선에 대한 지지가 쌍바닥으로 만들어지고 지금 거의 삼각수렴 형태의 끝자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추세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이 121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 돌파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제가 저평가로 언제나 강조를 드렸었던 저스템 같은 경우에 큰 폭의 변동성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2,500원 구간대에서 13,000원 라인대, 중기 1차 목표가로는 61선 라인대가 되겠죠. 14,500원 구간대에서 15,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30분 봉상 20선, 120선에 대한 지지 만들어진 이후에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도 현재 이 구간에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가고 있죠. 3중 바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주가의 레벨을 한 단계 올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85,000원 구간대에서 90,000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 상승에 대한 수급 포착이 됐을 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대원전선이죠. AI 데이터 센터에서 비롯된 이 전력 전선, 변압기 관련, 전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엄청난 상승을 만든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급등을 보였었던 건 바로 대원전선이었어요. 엄청난 수급과 함께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쳤었고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횡보 구간,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전혀 이탈하지 않으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21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고 30분 봉상으로 어때요? 이탈을 했었던 120선에 대한 돌파, 20선에 대한 안착,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일봉상으로도 분봉상으로도 그리고 주봉상으로는 어때요? 주봉상으로도 정확히 20주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주선에 대한 돌파까지 만들어지면서 이 물량 소화 과정에 대한 기다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미 지난 영상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인 목표가들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3,000원 구간대에서 13,500원 라인대,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14,500원 구간대에서 15,000원 라인대까지 중기 관점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20선, 1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구간 이탈을 한다. 그때는 당분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하는 케이스들은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바로 변동성을 보여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갈 때 못 가면 조정을 받는다.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수급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케이스 어떤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KBI 메탈이죠.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엄청난 급등과 함께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쳤었고 최근에 엄청난 실적, 이미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이 다시 상승을 보여주면서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과 함께 영업이익이 연동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한 상황에서 타이밍이 다시 한번 잡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4,900원 구간대에서 5,000원 라인대, 길게는 5,5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한가 세 가지 종목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드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보합권에서 그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대응 방법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예요. PSK도 그대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죠. 어제 말씀드렸던 대응 방법 그대로 대응 가능합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GNC 에너지도 마찬가지 케이스죠. 이 추세 이탈 전까지는 이 5일선에 대한 추세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추세 대응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와 함께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관련 섹터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종목들은 지금 볼 필요가 없겠죠. 타이밍이 잡히면 어차피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메인 종목만 집중해서 체크하시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타이밍이 잡히는 종목들로만 해도 안정적인 대응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지가 만들어지고 수급이 포착이 되고 그때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는 대응하지 않는 이런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응에 대해서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주식은 말 그대로 감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홀짝 게임이 아닙니다. 이런 기준과 대응을 통해서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높인 확률 속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메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타이밍 잡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하시죠. 반대로 이탈을 했을 때는 대응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판단이 어려우실 때는 그냥 소통방 들어오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 대응 방법 그대로만 참고해서 하셔도 안정적인 결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지금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이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거기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통방 입장이라든지 이북이라든지 모두 다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북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에 마지막으로 다 완성이 될 예정이에요. 그때 다 선착순으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청하시는 데는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하루였어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는 시장이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감소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면서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정이 있어서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 중간에 말씀드렸던 KCT액이라든지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조금은 타이밍이 잡히면서 갈 수 있는 종목들로 선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면서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